배달 플랫폼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이 지난달부터 중개 수수료를 9.8%로 올리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안으로 떠오른 공공배달앱을 이용하자며 자치단체와 소상공인, 배달 대행업체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배민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김해의 한 철판볶음 컵밥 전문점. 배달도 많은 이 가게는 그동안 배달의 민족에 광고비와 중개 수수료 등 매달 40만 원 이상 부담했습니다. 공공 배달앱 업체 직원이 가게를 방문해 전자결제기에 공공 배달앱 프로그램을 설치해 줍니다. 프로그램 설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람 소리 지금 매장에서 들리시는 거 들리시나요? 네네. 소리 조금만 올려서 한번 더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알람이 울릴 거고요. 주문이 들어오고 중개 수수료는 단 1.5%. 이처럼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과 상생하자며 자치단체와 공공배달앱, 배달 대행업체, 소상공인들이 뭉쳤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겐 공공배달앱 설치를, 소비자들에겐 공공배달앱 이용을 당부하며 홍보물도 나눠줍니다.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뭉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기회에 좀 우리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다 같이 뭉쳐서 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나서서 도와드리려고 정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도 연말까지 점포를 돌며 공공배달앱 설치를 독려할 계획이고 김해시는 내년도 공공배달앱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민간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롯데리아는 이달부터 배민 유료 멤버십인 배민클럽을 통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고 본직과 서브웨이는 점포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사장님들이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제 먹개비라는 배달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이 된다는 부분을 많이 알리면서 이 배달 플랫폼이 많이 활성화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과도한 중개 수수료로 민간 배달 플랫폼 업체만 배를 불리고 자영업자는 남는 게 없다는 비판 속에 시장에선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국내 배달 플랫폼 1위인 배달의 민족이 자금력과 각종 혜택을 내세우며 전국에서 배달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 배달 대행 업체들이 대거 사라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공배달앱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의 한 배달 대행 업체. 한때 배달 노동자 70명이 소속된 지역의 배달 대행 업체였지만 지금은 2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국내 배달 플랫폼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이 올 초부터 라이더들을 모집하자 배달 노동자들이 대거 옮겼기 때문입니다. 배민은 이처럼 비수도권에서도 자유 근무 시간과 점심, 저녁 시간 배달비 웃돈 정책 등을 내세워 사실상 전속 라이더들을 공격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광고를 내면 연락 자체가 안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구행 광고비를 점점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바쁜 시간대는 저희는 항상 이제 밀리죠. 쿠팡이츠도 자본력을 앞세워 라이더들을 대거 모집하자 김해 장유 지역에 있던 지역 배달 대행 업체는 1년 사이에 40여 곳에서 10여 곳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역 배달 대행 업체가 사라지면 지역의 공공 배달 앱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배달 노동자들이 배민이나 쿠팡이츠로 사실상 전속 배달 업무를 하게 되면 지역 공공 배달 앱인 먹개비나 누비고, 배달 양산 등으로 소비자가 주문을 해도 정작 배달할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유행처럼 소비자가 이탈하고 라이더들이 이탈을 하고 나서 공공앱이 출시가 된다 한들 사용자가 없고 사용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또 들였다고 한들 그걸 수행할 기사가 다시 이쪽으로 전환이 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죠. 공공 배달앱 운영사들은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공공 배달앱 배달 대란이 벌어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1, 2년 이내로 배민 쿠팡 라이더만 남게 될 건데 일반 배달 대행업체들은 전부 다 문을 닫겠죠. 그렇게 되면 공공배달 역시 배달 기사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한편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한 형제들이 지난해 7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올린 가운데 독일 모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는 4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겨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비싼 수수료의 민간 배달앱 공세 속에 자치단체가 출시한 저렴한 수수료의 공공 배달앱이 주목받고 있지만 소비자도 자영업자도 외면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공공 배달앱이 우리 일상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 정말 없는 걸까요? 이상훈 기자가 해법을 살펴봤습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양산의 한 치킨 가게. 오후 일찍부터 양산의 공공 배달 앱으로 주문이 들어옵니다. 가정집뿐 아니라 공원 나들이객들의 주문도 몰려 일찍부터 주방이 분주합니다. 이 가게에 지난달 배달 양산 주문은 많을 땐 하루 19건, 모두 270여 건 들어왔는데 앱 중개 수수료 2%도 양산시가 부담합니다. 제가 지금 한 1년 반 정도 이제 넘게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하루 100개 정도 기준에서 한 25건, 한 25% 정도가 지금 양산 사랑카드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이었다면 지난달에만 수수료만 9.8%, 약 70만 원이 빠져나갔겠지만 고스란히 업주 순이익이 됐습니다. 2021년 배달 양산을 출시한 양산시는 양산 사랑 상품권을 온라인에서 쓸 수 있는 양산 사랑카드 상품권 앱에 배달 양산을 최우선 배치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배민처럼 할인 행사를 열고 수수료 지원 등 예산으로 올해 경남에서 가장 많은 4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회원은 양산시 전체 인구수의 41%에 달하는 14만 명에 근접했고 가맹점과 주문수, 매출액까지 경남 공공 배달앱 가운데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상인은 민간 배달앱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은 각종 할인 쿠폰으로 저렴하게 배달 음식을 즐길 수 있어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역시 2021년 출시된 대구 공공앱 대구로는 택시 호출이나 대리운전, 시내버스 운행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넣었습니다. 해마다 20억 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해 올 상반기까지 가맹점 18,000곳, 회원 54만 명, 배달 주문 689만 건, 거래액 1,6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으로 이제 확대 개편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택시나 대리나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제 대구로가 시민들한테도 더 친숙하게. 이처럼 공공 배달 앱이 성공하기 위해선 이용 편의성과 인지도를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가운데 경상남도는 18개 시군을 통합한 경남 공공 배달 앱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우리나라 배달 플랫폼 1위인 배달의 민족이 최근 배달 중개 이용률을 6.8%에서 9.8%로 3%포인트나 인상했습니다. 이에 지자체들이 출시한 수수료 2% 미만의 공공 배달 앱이 대안으로 떠올랐는데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장 판매뿐 아니라 배달 주문도 많은 김해의 한 음식점. 김해시 공공 배달 앱 먹개비로 주문이 들어옵니다. 먹개비 주문. 민간 배달 앱보다 수수료가 최대 9분의 1 수준이라 주문이 오면 반갑기만 합니다. 수수료와 광고비가 음식가에 비해 너무 많이 나가서 남는 게 별로 없지만 먹개비는 수수료가 1.5%라서 먹개비 주문이 들어오면 너무 기분 좋게 음식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공공 배달 앱 상품권을 통해 7%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할 수 있고 소득공제 30% 등 혜택도 있어 출시 2년 만에 회원 3만 명, 가맹점 2,400곳, 누적 매출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경남에서 공공 배달 앱을 출시한 지자체는 김해와 창원, 진주, 양산 등 6곳. 그러나 양산과 김해시만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대부분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지난해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창원시 공공 배달 앱 누비고. 이 커피숍은 영업한 지 7년이나 됐지만 업주는 공공 배달 앱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지금 대형 업체들 것만 쓰고 있고 창원에서 그런 자체적인 공공 배달 서비스를 한다는 건 사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누비고 앱을 켜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등록된 소상공인들 가게 대부분이 영업 준비 중 또는 휴무일로 뜹니다. 주문할 수 있는 가게를 찾는 게 더 힘들 정도. 그런데 영업 준비 중이라고 뜬 한 분식점을 찾아가 봤더니 실제로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상공인들에게도 외면받고 있는 겁니다. 누비고는 출시 1년 반이 됐지만 누적 매출은 5억 원에 불과하고 가맹점은 약 1,000곳이나 줄었습니다. 이용자분들은 사용하기 편리하고 혜택도 많은 민간 배달앱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공공 배달앱은 사용자를 많이 늘릴 수 없다 보니까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 공공 배달앱 운영사는 낮은 수수료 수익만으로 운영을 해야 해 부산 공공 배달앱 동백통처럼 일부 지자체에선 공공 배달앱 운영을 중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